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몰래 부업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말이 많죠? 결론은 절대 안 걸립니다. 변호사랑 노무사한테 물어본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서 1년간 부업을 해보았는데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만 주의하시면 절대 걸릴 일 없고 문제될 일 없이 편안하게 부업하시면 되겠죠. 저도 처음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걸렸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낮은 직장인, 밤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2배, 아니 그 이상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처음엔 저도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변호사, 노무사 등한테 물어본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총정리해서 직장 몰래 투잡하는 완결판 백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딱딱한 스타일이 아닌 쉽고 편안한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인데요. 아직 시작도 전에 여기서 걸려서 보통 못하는 것 같아요. 팩트만 보면 문제 없답니다. 물론 투잡하다가 회사 와서 존다고 해서 회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직원들한테 소송을 걸릴 일은 거의 없지만 아마도 문제가 된다면 소송 전에 잘리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적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에서 보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투잡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그럼 투잡하다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안 받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에서 만약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즉 근거 없이 무조건 겸업은 안 돼 라고 정해놓고 너 겸업했어? 징계 라고 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투잡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거나 본업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회사에 와서 맨날 자거나 근무 시간에 맨날 스마트 스토어 상담하고 핸드폰으로 전화 상담하고 그러면 징계 먹겠죠. 그것도 판례에 있어요. 수습 근로자가 수차례 지적받았는데도 근무 중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채용 거부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부업을 해도 티내지 말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면 당당하게 해도 된다 라는 결론이죠. 투잡을 하면서 본업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징계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나 홍보 마케팅 전문가가 동일한 디자인이나 문구로 내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부업이나 사업에 사용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투잡을 해도 왜 회사는 모를까? 보통 투잡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안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왜 모를까? 회사는 내가 투잡을 해도 왜 모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2가지만 조심하면요. 바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인데요. 복잡하게 가지 않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에서 안 과장이 부업을 하고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상한액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익이 550만원까지는 국민연금으로 수익의 9%를 일괄적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빼기가 수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53만원보다 미치기 때문에 100만원의 9%인 9만원을 내게 되는데, 근로자인 돈 빼기가 4.5%, 회사가 4.5%를 내게 됩니다. 즉 돈 빼기가 45,000원, 회사가 45,000원 해서 총 9만원을 국민연금에 내게 되는데요. 즉 돈 빼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하든 배달을 하든 총 수익이 553만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돈 빼기의 총 수익이 553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을 벌어서 600이가 된다면, 즉 내가 월급으로 100만원을 벌고 부업으로 500만원을 벌면 총 600만원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준인 553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600이가 553만원을 초과했네 하면서 회사로 통보를 하는데, 어떻게 통보를 하냐면 회사에서 과거에 냈던 4.5%
국민연금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하고 회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회사에서 600이가 월급 말고 또 수익이 있는가 보구나 추측을 하고 600아 요즘 대리운전하냐? 배달의 민족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되묻겠죠? 국민연금 비율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던데 뭐 다른 일에서 수익 버는 거 있냐? 하겠죠? 아, 이번에 할아버지가 땅을 물려주셔가지고 임대업 신고해서 수입이 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면 끝납니다. 결론은 내가 대리운전을 했는지 쇼핑몰 운영을 했는지 수익 배당으로 소득이 늘어났는지 회사에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쫄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월 수익이 1억 이하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월 수익이 1억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퇴사하세요. 또 한 가지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월급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알게 된다던데 하던 내용인데요. 국민건강공단 사이트에 직장가입자의 특징에서 보시게 되면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보수소득 외에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소득이 2,500만원이 있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소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역시 알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해주면 된다는데 이것저것 위험 리스크를 안고 해주는 상급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만약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아서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대업을 못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앞서 말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개가 들어있어도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즉 본업이 부업보다 보수가 높다고 가정하면 본업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처리가 되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회사가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투잡을 하게 되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근로소득 외에 투잡을 통해서 얻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에 진행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역시나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